뭐 수업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우리 반은 공수 1 프리윈터 반인데 자 뭐 처음 하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2번째 이상 하는 애들을 데리고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안 하는 반은 아닙니다. 다 하기는 하는데 심화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다가 유형 설명만 하고 넘어간다기보다는 거기서 심화? 거기서 말하는 심화는 진짜 난이도 높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너희들의 학교 기출 문제들에서 중킬러급 정도까지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들 위주로 내가 기출 문제들을 좀 나눠줄 거야. 프린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런 시중교재 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문제집으로 사실은 만들려고 했었음. 기출 문제 좀 베이스로 해서.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아직까지 개정 교육에 대한 이 자료들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자체 교재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음.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넘어간다고 보면 되고 어쨌든 실전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요번 수업만 잘 들어도 사실 학교 시험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잘 따라온 친구들은 90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100점까지는 이제 본인의 역량으로 알았죠? 내가 100점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요번 시험에서는 뺄 거고 그래서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겨울방학 때 공수를 또 한 번 더 한다 치면은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심화 내용을 하러 가려고 해. 이거는 이제 1, 2월 달. 진짜 이제 뭐 말 그대로 모의고사 기출이라던가 뭐 학교 시험으로 치면 100점 방지용 문제들이라던가 시중 문제집으로 치면은 약간 1품 블랙 레벨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반이 지금 현재 우리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념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개념을 아예 싹 빼는 반은 아닐 거야. 알았지? 그냥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화토반이잖아. 화요일 날 수업은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6시, 8시에는 지금 현재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수업보다 먼저 클리닉을 하는 거라서 먼저 곱셈 공식 좀 외워오세요 라는 거에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지난번 수업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은 클리닉이 없거든 화요일 날, 토요일 날 배운 내용을 다음 주 화요일 날 클리닉으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서의 난이도가 이제 반들마다 사실 다른데 너희들은 거의 학교 시험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기출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거는 아니고 알았죠? 어떤 기출 문제들을 좀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시험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클리닉을 보는데 완전히 진짜 킬러 문제는 제외를 할까 말까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다음 주에는 한동안은 킬러 문제를 제외하지 않고 일단은 쭉 시험을 한번 볼까 싶기는 해. 알았지? 근데 단원에 맞춰서 가는 거라 첫 주는 아무래도 쉽겠지. 그래봐야 뭐 다시 연산이고 해봐야 뭐 조립제법 정도? 그 다음 주 시험부터가 아마 뭐 나눗셈 들어가고 막 인수분해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는 할 건데 어쨌든 킬러 문제를 한동안은 안 빼볼 겁니다. 거기까지 넘어가더라도 어려운 단어까지 넘어가더라도 근데 거기서 해보고 너무 어려워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킬러만 좀 제외하는 식으로 실제 기출문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 토요일 날은 그냥 말 그대로 시험만 있고 우리가 몇 시지? 프린터가 5시 반에서 7시 반이다. 여기서는 오직 수업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는 이제 12월 말이 될 때까지 딱 거기까지 이제 수상을 완전히 수상이 된다. 공수원을 딱 종료하고 마지막 한 주 또는 마지막 한 수업 정도는 숙제풀이만 하고 좀 실전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는 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단톡방에 내가 오늘 다 초대했지. 거기에서 이제 숙제에 대한 공지들이 나갈 거고 각종 공지들이 여기다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카메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수업에 대해서는 매 수업을 항상 영상을 찍어 놓을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볼 수 있고 이따가 내가 단톡방에다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그냥 내 이름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음. 알았음? 그래서 뭐 언제 활용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결석을 했어. 뭐 재현이가 누구니? 쟤네가 만약 오늘 하루 결석을 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영어는 사실 하루 빠지더라도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언어라는 학문을 배우는 거니까. 근데 수학은 단원들이 있고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 수업을 못 들으면 오늘 수업을 뭐 아예 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단 결석에 대한 보충들을 전부 다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오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결석 보충, 보충.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좀 어려운 수업을 했어. 또는 뭐 너희들이 전에 배웠던 선행 수업보다
좀 다르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뭔가 들어간 게 어느 한 단어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공수 원에서 좀 어려운 거라고 하면 뭐 있을까? 뭐 행렬이라던가 아니면 경우일 수 있겠지. 걔네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수업 때 배웠던 거 아니면 앞에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를 필기를 한다고는 했는데 말로 뭐라고 했는지를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숙제를 하는데 좀 참고해야 될 것 같다.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좀 다시 한번 보라고, 복습이라고 할까? 한 번 더 보라고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알았음? 그리고 뭐 내가 시간이 아마 우리 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수업은 원래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배웠으니까 또는 그냥 영상으로 내가 넘어갈게 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내줄 때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으로 보고 너희들이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 어쨌든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거 지금 현재 수업한 거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뭐 볼 사람들 한 번씩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면 땡큐. 알았죠? 오케이? 자, 가자. 어쨌든 첫날 첫 수업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실력을 정확하게는 다들 아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클리닉을 보면서 너희들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쭉 보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 실력을 좀 가늠하고 앞으로 수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시험을 본 거 보면 곱셈공식은 잘 외우고 잘 풀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진행을 해볼게요. 알았죠? 자, 어쨌든 계속 가보자. 공수원 제일 첫 단어는 뭐예요? 다항식의 연산인데 막 중학교 때처럼 다항식이 뭐야, 단항식이 뭐야, 항은 뭐야, 계수는 뭐야 이런 거는 다 건너가고 다항식의 연산에서 너희들이 일단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야? 다항식의 전개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다른 단원들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다항식에 대하는 기본 자세를 가르친다 정도로만 받아들여주면 되고 뭐 학교 시험에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전개가 아니라 정리.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인데 특별한 말이 없다면 당연히 내림차순이니 당연히 오름차순이니 당연히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뭐 인수분해를 하거나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동류항 묶거나 어쨌든 내림차순 정리를 기본적으로 한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고 거기서 뭐 항들을 참고해 보세요. 문자들이 x냐 y냐를 볼 때 x에 대해서만 막 내림차순 정리하다 보면 y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상수처럼 취급하고 어쨌든 x만 문자로 보냐 x, y를 같이 문자로 보냐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거기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동류항 정리라는 게 있어요. 동류항 정리, 동류항이 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차수가 똑같은 항. 그렇지? 동류항들은 흩어져 있으면은 두 개 뭐 기본적으로 묶어주는 작업부터 해준다. 이걸 해줘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하러 갈 때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정리와 동류항 정리는 하세요라고 안 해도 당연히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시작하자. 뭐 이거 정도만 배우고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다항식의 이제 진짜 연산. 근데 너네 이미 오늘 풀었다며. 덧셈과 뺄셈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해주세요? 그냥 말 그대로 동류항 정리하면서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묶어주면서 마지막 답에는 항상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 놔주세요. 아까 말했던 요 두 개를 기본적으로 하세요 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게 곱셈과 나눗셈인데 여기서 나눗셈은 잠깐 제외하고 곱셈만 먼저 가보자. 곱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역시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뭐요? 그냥 말 그대로 전개할 줄 알잖아. 예를 들어서 전개하세요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 곱해보고 이거랑 이거 곱해보고 이거랑 이거 곱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이랑 얘 곱하고 곱해서 쭉 쓰는데 여기서 혹시 동류항 있다면 동류항 정리해주는 거 맞지? 이거 정도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몇 개의 곱셈들은 뭐 해주세요? 공식화를 해놨으니 그 녀석은 외우고 있는 공식,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세요. 하시면 끝.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미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첫날 첫 수업에서는 할 만한 내용이 요거밖에 없는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조금 더 공식을 더 다양하게 만든 거밖에 없음. 그래서 너네가 아까 그 외우라고 줬던 프린트 있지? 그 클리닉 시간에 조교쌤이 준 거. 그거 잠깐만 꺼내볼래요?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오늘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넘어갈 거고 지금부터 이제 첫 수업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곱셈 공식 거기 있는 것들 먼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을 거고 혹시 까먹은 게 생기거나 나중에 뭐 까먹은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좀 참고 좀 하세요. 알았죠? 어차피 책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곱셈 공식 3번, 4번까지 거기는 번호랑 여기에서 내가 써주는 번호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일단 기본적인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두 번째가 뭐냐? 합차냐? 합차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곱하는 녀석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정리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얘네들은 뭐예요? 새롭게 배운 건가? 아니죠.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워봤던 공식. 그래서 알고 있는지 혹시 까먹은 건 없는지 한 번 더 참고하세요. 더 확인만 하세요. 이 정도 끝나고 이제 5번부터 들어갈 건데 5번 공식이 뭐라 돼 있냐? 항 3개. 자, 5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갈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보통 묶어서 설명할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6번 공식이 지금 항 2개짜리의 3승 공식이죠. 자, 거기다가 조금 추가 하나만 하자. 혹시 잘 되어 있나 모르겠다. a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한 거 지금 너네가 외워오거나 거기 써놓은 게 a 3승 플러스 3a 제곱에 b 플러스 3ab 제곱에 플러스 b 3승이라고 되어 있냐? 아니면 하나 더 써져 있냐? 이거 하나만 써져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에 b 플러스 3ab 제곱에 마이너스 b 3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너네들이 항 2개짜리 3승 공식은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음. 뭐냐면 3승 플러스 3승에다가 플러스 3ab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도 a 3승에다가 나머지 뒤에 있는 부호들은 전부 다 싹 다 마이너스를 바꿔서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까지 요렇게 기억을 하는 게 너희들이 좀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막 부호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막 헷갈려 하지 말고. 알았죠? 요거 하나 더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7번 공식이 뭐니? 이건가?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냐? 7번에 이렇게 써져 있어? 오케이. 요거는 따로 쓰진 않을게요. 뭐 3승 플러스 3승이고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는 안 쓸게. 그 다음에 8번 공식이 뭐라 돼 있니? 여기다 쓰자. 8번. 8번이 뭐야? 거기 뭐 써져 있어? 아, 항 3개짜리? 아니, 바로 3개짜리. 그 다음에 9번은 뭐라 돼 있음? 9번이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이거냐? 그게 9번으로 돼 있어? 오케이. a뿔 b뿔 c에다가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어쩌고 저쩌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쓴 이유가 뭐냐면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자, 5번. 됐다 중요하죠? 6번. 당연히 됐다 중요합니다. 7번은 솔직히 잘 쓰이지는 않아. 근데 7번이 많이 쓰이게 되는 단원이 하나가 있다. 어떤 거? 너네 곱셈 공식은 말 그대로 곱하는 거를 전개하는 거를 우리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전개되어 있는 식을 곱의 꼴로 묶어주는 공식을 뭐라 불러? 적어놓으면 그렇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수분해 들어가도 기본 공식은 내가 설명을 안 할 건데 7번은 인수분해 단원에서 훨씬 많이 쓰이게 되고 곱셈 공식에서는 거의 그냥 다음 중 곱셈 공식으로서 알맞은 것은 전개한 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보기 1, 2, 3, 4, 5번 나오는 문제 있을 거야. 거기에서만 거의 보게 되고 실제로는 잘 안 쓸 겁니다. 알았죠? 7번은 그냥 인수분해에서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8번은 사실 외울 것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뭐니까 전개를 할 줄만 알면 되고 혹시 공수, 원 다 끝까지 배운 사람들은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어떤 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녀석이지 지금 단원에서 뭔가 많은 걸 물어보는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번은요. 나는 외우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중요하죠. 그럼 실제로 당신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5번, 6번, 10번 끝.
알았음?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7번은 곱셈공식에서는 거의 안 만날 거고 8번은 그냥 전개하면 되고 근각예술관계까지 한번 배운 사람들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번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합차로 가지. 이걸 뭐하러 이걸 공식을 외우고 가. 실제로 이거를 나중에 너희들이 만나잖아. 전부 다 합차로 갑니다. 그럼 거꾸로 예를 들어서 뭐 A사상에서만 나와 있을 거야. 거꾸로 들어가는 공식을 갈 때는 어떻게 해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냐면은 그때도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1, 2, 3, 4, 5번 참거짓 문제에서만 잠깐 나오고 말고 실제로 개수를 가지고 장난쳐놓은 문제에서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할 때는 문제집의 해설조차 공식이 이것이 있으므로 이걸 쓴다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있냐면 보기차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로 바뀌어 있어요. 문제풀이가. 그래서 실제 인수분해는 보기차식에서 더 많이 들어가지 공식으로 접근 안 합니다. 그래서 9번 공식은 사실 나는 뭐 오늘 테스트에서는 외우세요, 써보세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는 안 물어볼 거예요. 나도 일단 쓰지도 않고. 알았음? 혹시 지금 공식을 다시 외워야 되거나 뭔가 좀 불안한 사람들은 9번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알았음? 저 정도는 그냥 전개할 때는 합차 써서 전개하거나 인수분해할 때는 보기차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거든. 알았음? 그럼 곱셈공식 뭐뭐뭐뭐 외워야 되는지는 설명 끝.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곱셈공식의 변형인데, 자, 변형식은 이미 너희들이 또 배우면서 이미 잘 해왔겠지만, 나는 변형공식 사실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나는 안 물어봐요. 자, 곱셈공식의 변형은 있잖아. 공식을 암기해서 암기한 공식에 그대로 이 주어져 있는 식을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거든.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있잖아. 기본적인 문제 하나 가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을 볼 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해주세요 라고 곱셈공식 변형식 거기도 써놨고 너희들도 외우고 있을 거야. 물론 이 정도 공식은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너희들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걸 공식을 외우세요가 아니라고. 너희들은 이미 지웠는데 곱셈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입니다 라고 이미 외우고 있는데 그거 이항시킨 걸 굳이 뭐하러 또 외우게 시키겠어요. 맞죠?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곱셈 공식을 이루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이제 주어진 것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가지고 쓰이는 곱셈공식을 쓰세요. 이게 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B의 합을 줬음 AB의 곱을 줬음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본다고 그때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얘가 아니라 얘를 떠올리면 된다고. 결국 뭐 A와 B에 대한 합과 곱과 제곱의 합으로 져 있는 곱셈공식을 기억하세요. 딱 이거. 근데 왜 굳이 이 항을 시켜서 외워놨냐? 너희들 배워서 알지? 나중에 저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면 방정식을 보고 근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는 거 말고 식을 보면서 그 계수만 가지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읽어올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보통 두 근의 제곱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또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 항을 시켜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항상 이거 주고 이거만 물어보겠니? 아니요. 얘를 주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또 외울 거야?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과 물어보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을 떠올리세요를 요구하는 게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뭔가 공식을 막 외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나오는 요번에 아마 너희들 센 풀면서 나왔을 텐데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 3이라고 주어져 있고 a, b, b, c, ca가 물어보는 거라고 치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공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 한다고? 주어져 있는 두 놈과 물어보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 누구? a 플 b 플 c의 제곱은 근데 답이 나올까? 내가 막 찍은 건데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얘는 얼마? 9. 얘는 얼마? 4.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겠지. 알았음?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 물어보는 거
세 개로 이루어진 곱셈공식을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 정도는 또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또 조금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주어진 게 세 개가 있어. 말 그대로 하나 주어졌고 하나 주어졌고 얘는 물어봐. 그래서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을 떠올리세요 인 것처럼 쫙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없음.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두 개로 뭔가 또 다른 거 하나를 찾아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랑 뭐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러 가는, 즉 징검다리 하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겠지.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그 쌤 잠깐만 줘봐. 내가 지금 쌤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어디 갔지? 여기가 아닌데? 여기 있다. 61번 문제. 딴 거 갈까? 그래, 61번 문제. 혹시 안 푼 사람들은 지금 잠깐 풀어볼래요? 61번. 자, 가보자. 61번.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랑 뭐 주어졌어요? x와 마이너스 y. x와 y에 차가 주어져 있고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뭐 해주세요? 3승 빼기 3승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3승 빼기 3승을 만들 수 있는 곱셈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뭐 인수분해 배운 사람들이 인수분해 공식이 바로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나오게 되는 원리가 어디야? x-y의 전체 3승을 하다 보면 아까 한 것처럼 x 3승 마이너스 y 3승 나오고 마이너스 3xy에 x 마이너스 y 나오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8,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2. 그럼 이제 얘가 하나 필요한 게 더 나왔네. 그러면 이제 얘를 찾아와야겠다. x 곱하기 y를 찾아와야지. 그래서 여기서 x 곱하기 y를 찾는 징검다리 하나를 찾아와야 된다고. 요 정도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알았음? 그래서 여기 대입해가지고 얘를 찾아와서 쇽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꼭 x 3승 마이너스 y 3승을 외워야만 풀거나 그 곱셈공식의 변형식 자체를 써주세요를 요구하는 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변형식을 안 쓰고 이걸 쓴다고 감점시키는 쌤들 아무도 없어요. 알았음? 자, 그러면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좀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뭐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과 x 마이너스 y의 제곱의 관계. 뭐야? 4xy를 더하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거는 이거. 이거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부르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이거 곱셈공식 변형 맞지? 이거 어떻게 함? 그렇지. 2분의 1 곱하고 2를 곱해서 2는 전부 다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 2분의, 2배 되어 있는 식을 x제곱 하나와 y제곱 하나와 얘를 가지고 와서 뭐 만들어? x-y의 제곱을 만들죠. y제곱 하나 썼으니까 하나 더 남아있는 거랑 g제곱이랑 얘를 가지고 와서 y-c의 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남아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g-x, 뭐 x-c도 좋고, 그거를 더한 거로 바꾼 다음에 앞에다 몇 배? 2분의 1배. 요거 바꾸는 거 있죠? 요거 정도 또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곱셈공식의 변형은 뭐 별로 쓰이는 거 없고, 특히 10번 공식이었나? 그 곱셈공식에서 너희들 책에서 9번인가 10번인가 그거 한 3개짜리 있잖아. 요거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보면은 아마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으로 아마 는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이거 특히 외우지 마세요. 이거를 외우려다가 마이너스 3xy인지 플러스 3xy인지 헷갈려가지고 틀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셈 공식에 있는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g, 아까 그 3승 공식 있죠? 3승이란다 미쳤나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있죠? 그 공식으로 반드시 외워놔 주세요. 알았음?
괜히 이거 외워야지 하면서 이항시켜서 외워놨다가 여기서 G3승 마이너스 3xyz인데 넘겨서 마이너스 3xyz로 잘못 쓴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알았죠? 쓸데없이 외우려다가 괜히 부호 실수하지 말고 곱셈공식 자체를 잘 외워놨으면 거기서 물어보는 게 뻔히 많겠지. 제공하는 거나 뭐 xyz에 대한 합도 주고 제곱의 합도 주고 두 개씩 곱한 놈의 합도 주고 삼승들의 합도 주고 세 개 다 곱한 것도 주겠지. 그래서 요 5개 중에 4개는 제공을 하고 하나의 값을 물어본다면은 무조건 이 공식을 쓰면 됨 정도만 쓰시면 되고, 요 공식을 이용하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녀석은 오늘 센 하면서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거 하면서 몇 개 더 외우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하러 가볼까? 자,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지금 푼 사람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조금 애매해졌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바로 66번입니다. 뭐냐면 너네한테 물어보는 놈 중에 이런 거 있을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너네 만들 줄 알고 3승 더하기 3승 공식이 있잖아. 근데 xy에 대해서 4승 더하기 4승이라던가 쟤처럼 5승 더하기 5승이라던가 6승 더하기 6승 이렇게 쓰자. 6승 더하기 6승은 뭐 해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끔씩 이거를 외우세요라고 설명을 하시는 쌤들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굳이 외울 거는 아니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한번 생각해봐. 4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2승을 한 번 더 2승 해줘야 만들어지지. 그래서 얘는 어디서 는이라고 외우지 말라고. 외우지 말고 뭐 해서 만든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뭐 할 때? 전체 제곱을 할 때 얘 제곱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밑에 쓰자. 자료다. 4승이고 얘 제곱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y 4승이고 거기에서 요게 붙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4승 더하기 4승을 물어본다면은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찾아주거나 없다면 찾아와야 되는 게 바로 제곱들의 합과 xy를 곱한 놈들 두 개를 찾아와야 됩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 더 5승 더하기 5승도 마찬가지야. 는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아닌 사람들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5승을 만드는 방법은 뭐랑 뭐를 곱하면 돼? 2승과 3승을 곱하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5승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5승, 이거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5승. 그럼 남은 게 이거 둘이 곱한 거, 이거 둘이 곱한 거. 그래서 뭐 써주면은 x 3승 y 제곱이랑 x 제곱에 y 3승인데 그거를 동류랑 묶어서 x 제곱 y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y 해주시면 되겠죠. 알았음? 네, 그거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6승 더하기 6승을 만들어 보자. 좀 자리 좀 옮겨. 자, 6승 더하기 6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못 외우는 사람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6승 더하기 6승 만들 수 있는 방법. 3승을 제곱하거나 또는 하나 더 있죠. 2승을 3승하거나. 그래서 6승을 만드는 방법은 2승 더하기 2승을 3승을 하면서 만들거나 혹은 3승 더하기 3승을 제곱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6승 더하기 6승이 만들어지고 얘도 6승 더하기 6승이 만들어지면서 뭔가가 더 붙는 거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3승 공식 떠올려주면 되지. 뭐 3에 둘이 곱한 거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 x제곱 y제곱 합. 그 다음에 요걸로 만들고 싶어. 그럼 뒤에 뭐 붙이면 돼? 제곱한 거니까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x3승 y3승. 그럼 밑에 방식으로는 6승 더하기 6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필요한 재료가 뭐다? 3승 더하기 3승과 곱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곱이 주어져 있고 3승 더하기 3승이 주어져 있으면 밑에 걸 쓰는 게 당연히 편하고, 근데 위에 거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필요한 재료가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과 곱이다. 그래서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위에 걸 바로 한 방에 쓰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쟤처럼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6승 더하기 6승을 물어봤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방법 두 가지를 쓰기 위해서 위에 거를 쓰고 싶으면 처음에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아오신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식을 쓰면 되고,
아니면 처음에 조금 복잡하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삼승 더하기 삼승을 찾아온 다음에 밑에 식에다 대입해서 좀 간략하게 마지막 답을 구해도 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알았죠? 심지어 조금 난이도 높은 학교들은 막 7승 더하기 7승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3승 더하기 3승에다 4승 더하기 4승. 혹시 이거 아는 거 가는 사람 손? 아는 거 같은 학교들은 7승 더하기 7승 물어봐. 알았죠? 뭐 그런 식. 알았죠? 자, 혹시 4승, 5승, 6승들의 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정리 좀 해놔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기기? 필기기기. 너네 각각 학교들이 난이도가 어떤지 대충 알고는 계신가? 그냥 집 근처라서 쓴 애들이 대부분인가? 나 진짜 여기 가고 싶어요 해서 좀 멀지만 쓴 사람도 혹시 있나 모르겠다. 일단 여기 세종 지역에서 수학시험 기준으로 제일 수학시험 어려운 학교 어디게? 아니요, 아름고예요. 물론 한솔 같은 좀 더 밑에 저쪽에 있는 학교들은 내가 많이 안 다뤄봐서 잘 모르는데 일단 아름고가 제일 어려워. 아름고는 내가 처음에 세종으로 온 3년 전쯤부터 아름고 시험은 있잖아. 항상 1등급 커트는 60점대 초반, 중반. 막 학교 학년 평균 막 30점, 20점 뭐 점 후반 막 이랬었거든. 아름고가 시험이 좀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 고만고만했어. 근데 여기서 아름고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렵다.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들이 막 4개, 5개, 8개까지 섞여 나오는 학교라. 그거랑 좀 난이도가 비슷해질 학교가 종총고. 자, 얘들아, 종총고 혹시 시험이 쉽다라고 혹시 알고 간 사람들은 1학년 때는 쉬워요. 1학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학교들 기출문제들만 잘 푸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확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게 확 깨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학년 2학기 기말 부터 난이도가 쭉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2학년이 되잖아. 2학년이 되면은 아름고 다음으로 어려운 학교가 나는 거의 종종고라고 생각함. 얘네들 1등 커트라인은 지금 현재 2학년 기준으로 1등급 커트라인 어땠냐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애인데 1학기 중간 수1이죠. 너희로 치면은 이제 대수지. 2학년 1학기 때 보는 이게 중간고사가 얘가 65점인가 받았고 기말고사에 69점인가 받았어. 얘 전교 8등인가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투를 보고 있죠. 2학기 중간고사가 얘가 67점인가 나왔어. 얘 전교 10등 했음. 종종고사 나이도 많이 올라간다. 알았지? 요거 좀 긴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루고로 넘어가 보자. 두루고 있었지 아까? 없어? 지워? 그 다음에 대성고. 내가 여기 세종 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쉬웠던 시험이 나는 솔직히 대성고였어. 대성고 아까 누구였지? 대성고가 제일 쉬웠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현재 1학년들입니다. 아니다, 걔가 지금 2학년이구나. 현재 2학년들입니다. 그때 뭐가 깨졌냐면 대전에도 대성고 있는 거 아니야? 대전 대성고 선생이 한 명이 전문을 왔어. 근데 대전 대성고 시험이 많이 어렵거든. 그 선생님이 정근으로 오면서 그 해 지금 현재 2학년 걔네들 시험이 진짜 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너네들 학년이랑 좀 다를 수는 있어. 원래는 쉬운 편. 근데 그 선생님이 한 명이 오면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왔는데 그러면서 나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많이 낸다. 알았지? 대성고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대성고의 기출보다 대전 대성고의 기출고를 좀 기출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음. 물론 담당하는 선생님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될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캠퍼스고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예상고랑 캠퍼스는 잘 모르고 다정고. 씨. 자, 다정고가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여기 그래도 세론고는 없네. 다정고 같은 경우는 학교 부교재도 없고 뭐 프린트 나눠주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그냥 교과서랑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들로만 푸는 학교야. 교과서로만 푸는 학교야. 근데 학교 시험 난이도가 너무 들쭉날쭉이 심해. 다정고 누구니? 다정고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들쭉날쭉이야. 지금 내가 방금 앞에 1학년들을 22, 23 기출문제들을 방금 풀이를 하고 이제 너희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정고 기출문제가요. 기말고사와 중간고사가 중간에 진짜 쉬워. 너무 쉬워가지고 막 1등급 커다란 90점대 가고 막 이래.
근데 지금 기말고사를 풀리면서 내가 지금 현재 가르친 애들이 WS 반들인데 걔네들 질문이 막 5개씩, 6개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말고사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너희들은 항상 시험이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는 해야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쉬우면은 다행이지. 어렵게 준비를 해서 쉬우면은 다행이지. 근데 쉽게 준비했다가 어려우면 그 뒤통수 맞는 거거든. 그래서 요 네 학교 정도는 지금 결국 다 어렵다가 결론이네. 요 네 학교는 시험이 좀 많이 어렵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쉽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뭐 도담고나 부르고나 이런 학교들을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네. 세롱고도 진짜 어렵거든. 세롱고는 부교재 자체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서 킬러 문제들을 막 가지고 온 학교인데 그 다음에 막 세종고 이런 학교들 진짜 쉽거든. 너희들은 왜 다 어려운 학교 갔니?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종 지역이 내가 이제 처음에 세종 내려온 3년 전 그때만 해도 아우 어머니들 상담할 때 아유 세종은 시험이 쉬우니까요. 아름고만 아니면 시험이 쉬우니까요. 라고 계속 상담을 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설명하거나 상담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야. 세종이 이제 안 쉽다. 너희들도 이제 무조건 모의고사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 뭐 그렇습니다. 단원 자체가 쉬운 요번 첫 단원 말고 뒷부분은 점점 어려워질 거야. 자, 어쨌든 갑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가 볼 거냐면 이제 좀 더 뒤로 넘어가 보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아마 잘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금씩 계속 생각하게끔 만드는 뭐 이런 문제들인데 여기서 너네한테 꼭 풀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지금 75번까지 푼 사람이 아까 없었지? 재현이가 몇 번? 70? 자, 76번 한번 지금 다들 풀어볼래요? 자, 9, 11, 100일, 그 다음에 10,000일까지.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냥 말 그대로 하나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을 거고 이런 거 볼 때 너희들이 앞으로 뭔가 똑같은 똑같은 값들이 반복되면 우리 보통 뭐 하니? 치환을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10이 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를 이용해서 뭐 10을 x로 잠깐 치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10이라는 녀석을 뭐 하나의 문자 취급을 한다던가 해서 넘어가면은 끝나겠죠. 그래서 뭐 보자마자 나왔겠지. 요들이 전개해주면 뭐 나오고 10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 또 한 번 더 합차 이용해주면 14승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개해주면 10의 몇 승? 8승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래서 4번 몇 번? 바로 2번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수, 똑같은 식, 똑같은 값들이 뭔가 반복되고 있으면 뭐 해주세요? 합차를 이용합시다. 그럼 합차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 76번은 이미 뭐 형태를 잘 만들어 놨는데 뭐가 하나 부족해? 방금 문제 75번에는 비교하자면 뭐가 하나 더 부족한 상황? 마이너스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앞에 뭐 1-2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그럼 내가 임의로 붙여줍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합차를 이용해서 답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내 맘대로 갑자기 뭘 곱했으니까 2분의 1 곱해버렸으니까 앞에 뭐 곱하면 되겠네? 2만 한 번 더 곱해줘서 원래 식과 똑같게만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어쨌든 결론은 2 곱하기 뭐 나온다? 1 마이너스 뭐야? 1 마이너스 2분의 1몇 승? 8승이니까 16승 나오겠네? 됐죠? 그때 저 2의 16승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니까 뭐 마지막 연산만 다시 한번 요 2의 16승 요거만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럼 이하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77번 너희들 한번 생각해서 풀어봐봐. n제리 자연수입니다. 몇 자리 자연수일까요? 근데 뭐 값을 구하시오는 아니고 자릿수만 구하면 되긴 되지만 결국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똑같은 식이나 똑같은 수가 반복되면 분명히 그 녀석을 찾아서 뭐 치환을 하든 그냥 한 문자 취급을 하든 해서 아마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맞죠? 자, 이 정도면은 뭔가 같은 수가 반복된다. 뭐가 반복된다고 해버리면 될까? 뭐 200따로 300따로 따로따로 해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은 100 자체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도 될 거야. 결국 자릿수를 결정한 거는 누구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3451이라는 수가 있으면 중학교 때 3451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3에 10의 3승, 4에 10의 제곱, 5 곱하기 10 더하기 1 있지. 결국 10의 거듭 제곱들이 자릿수를 결정을 하잖아. 물론 여기에 3만 곱하면 무조건 그 자릿수지만 뭐 27을 곱하면은 한 자리 더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하고
어쨌든 10의 거듭 제곱들이 결정한 게 바로 자릿수일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라면 아마 100을 A로 두든 X나 그런 식으로 아마 가서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기는 함. 그래서 전개를 할 때 100을 X처럼 또는 A나 문자처럼 취급해가지고 얘를 4 곱하기 100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100 플러스 4 앞에 거 전개한 거고 두 번째 거 전개 합차죠. 그래서 뭐야? 9 곱하기 100의 제곱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제 답을 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 그러면 결국 결정하는 건 누구야? 얘네들이 결정하잖아. 13 곱하기 뭐야? 13 곱하기 100의 제곱이 있겠지. 그 뒤에 뭐 있습니다. 800도 빠지고 있고 플러스 3도 더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릿수를 바꿀까? 못 바꾸잖아. 그럼 얘네들이 결정하겠네. 그럼 뭐야? 1, 3, 빵빵빵빵. 결국 몇 자리? 6자리 하고 끝. 뭐 이런 식으로 내면 되겠지. 그래서 자릿수를 물어보거나 할 때는 100% 모든 문제들은 아니겠지만 10의 거듭 제곱들을 조금 이용해 준다라는 식으로 뭐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알았음? 자, 여기까지. 뭐 새로운 걸 배운 거는 전혀 없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마 우리 수업이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어디냐면은 저기 나눗셈 나머지 정리 쪽. 거기 가서 내가 할 얘기가 조금 많고 인수분해는 다시 좀 쉬워지기는 하는데 그냥 어려운 유형들 몇 가지만 좀 포인트 잡아서 설명하게 될 거고 그러나면 복소수로 넘어가는데 사실 복소수도 처음 배울 때는 와 어렵다 이거지.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면서부터 복소수에서는 그냥 조심만 하면 되고 뭐 색다른 내용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또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게 어디냐면은 고차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정식 쪽,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등식 쪽. 아까 말했던 거,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 부등식 쪽은 조금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이 행렬이지. 그 앞에 경우의 수 넘어가면 경우의 수는 그냥 나는 아예 문제 유형이나 개념 설명 자체를 좀 다르게 설명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경우의 수에 좀 힘을 실을 거고 행렬은 뭐 사실 너희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행렬이 어려우려면 2학년 넘어가면 진짜 어려워. 막 역행렬 나오고 막 1차 변환 나오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많이 어렵지.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기본적인 행렬 너희들 공수 원에 있는 행렬 정도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정도만 잘 하면 돼서 행렬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았죠? 내가 행렬을 내가 고3 때는 배웠거든. 내가 고딩 때는. 근데 내가 이제 과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렬이 빠졌었는데 1차 변환이었다. 잠깐 들어와서 좀 어려워졌었는데 한 2, 3년 가르쳐보니까 행렬이 갑자기 사라졌어. 한참 동안 안 나왔거든 행렬이라는 게. 나도 가르친 적이 그래서 10년 넘었음. 근데 갑자기 행렬을 뭐 가르치세요 해가지고 지금 나도 좀 이상했었는데 다행히도 1학년에서 끝나더라 행렬이. 행렬은 진짜 쉬울 겁니다. 알았죠? 거의 뭐 연산 정도만 하면 끝날 거라 아마 우리의 목적 마지막은 경우의 수 제대로 끝내는 거. 거기로 가게 될 거예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지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제 너네가 고딩이잖아, 그죠? 고딩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49번 저거 뭐 A, B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없는 상태로 일단은 그냥 갑시다. 이거 갈까? 46번을 볼까? 자, 그냥 전개하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치자. 그냥 말 그대로 전개하세요 라고 하면은 너네 이거 어떻게 할래? 중학교 때처럼 하나 하고 있지 마세요. 알았지? 이게 좀 항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결국 3차식과 2차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나와? 5차식 나온 거 알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전개할 때 이 정도 암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5승, 4승, 3승, 2승, 1승 상수 만들어야지. 그래서 5승을 만드는 모든 방법들 그냥 바로 써버리세요. 둘이 곱하면 5승이다, 그치? 얼마야? 2. 4승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 곱하거나 이거 곱하는 것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이거 둘이 곱해서 얼마? 6. 이거 둘이 곱해서 계수 얼마? 10.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이 아니라 16. 그 다음에 3승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결국 또 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는 방법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해서 20, 이거 곱해서 30, 이거 곱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8, 얼마? 42. 이런 식으로 좀 바로바로 썼으면 좋겠음. 알았지? 전개할 때 막 하나 하고 있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너네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할 때 지금처럼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때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제곱을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쓰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40 나오고 60 나오네. 얼마? 19 하고 답이 바로 나오게. 알았지?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60번을 하나 잠깐 보고 갈 건데 60번 이거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풀면 돼? 지금 안 한 사람들은 잠깐 고민해보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 재현아? 아, 너가 재현이니? 아이씨! 뭐라고? 우연이한테 물어보라고? 우연이 어떻게 풀었어? 어? 아, 합차, 오케이. 자,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뭐? 일단 이 제곱 자체 할 줄 아니까 앞에서부터 제곱에서부터 전개 하나하나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이 식 자체를 뭐 치환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먼저 봐가지고 바깥에서부터 봐서 아, 이거 합차 써야겠다. 그래서 뭐 하자? 저 제곱 안에 있는 누구? 3 플러스 2k의 3승에다가 3k 마이너스 2k의 3승의 합을 뒤에 거랑 더하죠. 3 플러스 2k의 3승에다가 3 마이너스 2k의 3승을 더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둘이 뺀 거 하나 더. 3 플러스 2k의 3승 더하기 3 마이너스 2k의 3승에다가 빼기 3 플러스 2k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플러스 뺐으니까 3 마이너스 2k의 3승으로 고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하나하나 날려버리고 얘네들도 하나하나 날려버리고 나서 요걸 이제 곱하는 걸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면 한 번 더 가보자. 앞에 거도 2배, 뒤에 거도 2배니까 4배 묶어놓고, 그럼 앞에 거는 뭐야? 3 플러스 2k의 3승, 뒤에 거는 뭐야? 3 마이너스 2k의 3승.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뭐 따로따로 전개해서 전개를 또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이 정도도 또 눈치 빠르죠? 전체 3승으로 묶어버리면 얘네들끼리 곱하는 걸 먼저 하면 되지. 그래서 뭐야? 9-4K 제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만 전개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알았지?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를 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K가 루트이니까 K제곱이 2. 끝났네? 그럼 뭐야? 1이네? 답은 얼마? 4 해서 답은 4번. 요렇게 가야 좀 빠르게 전개가 되고 값도 나오겠지? 전체적인 시각을 먼저 보냐? 안에서부터 먼저 보냐? 그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은 앞에 거 먼저 하고 뒤에 거 먼저 하고가 더 쉬운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문제마다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보자. 이제는 또 다 아까 한 거 이어서 뒤로 쭉 넘어가 볼 건데, 나눗셈 한다 그랬지? 어디 갔음? 자, 유형 9번 같은 나눗셈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등 때 배웠던 그 나눗셈.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쭉쭉쭉쭉 계산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놈 얘를 나머지로 쓰는 거. 그때 이제 얘가 몫이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 이 나눗셈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 몇 번처럼 80번처럼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미 너희들이 할 줄 알 거라서, 그리고 학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나는 일단 이거 자체를 직접 나눈다 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직접 나눗셈은 있잖아,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눗셈을 어떻게 더 많이 쓰냐면은, 나눗셈의 관계식 이라고 해서, 이거 A는 B로 나누면 몫이 Q고요. 더하기 R입니다. 요 식 있죠? 초등 때 뭐라 부르던 거? 검산식이라 부르는 거. 이 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알았지? 어쨌든 직접 나누고 나면 뭘 구하고 뭘 구한다?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접 나눗셈을 조금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조립제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조립제법도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는 뭐다? 몫과 나머지를 얻게 된다. 근데 조립제법은 쓸 수 있는 용도가 무엇으로 나눌 때? x-알파로 나눌 때 사용을 한다.
즉 2차식으로 나누거나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나머지 정리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나머지 정리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거는 너희들은 나머지 하나만 알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몫을 물어본다? 그러면 절대로 나머지 정리는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나머지 정리는 반드시 뭐 할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좀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돼. 근데 너희들이 보통 문제집을 보면은 RPM이나 뭐 센이나 뭐나 해왔겠지. 거기를 보면은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정리,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형 잘못된 거야. 나머지 정리는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게 정의로 나와 있음.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나머지 정리의 원리인 누군가를 이용해서 풀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나머지 정리 아니에요. 어쨌든 결국 너희들은 나중에 요 풀이를, 요 필기한 거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더 보게 될 겁니다. 너네가 언제 무엇을 사용할지를 너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줘야 돼. 자, 일단 가보자. 이번에는 어디? 79번을 가보자. 나눗셈 첫 문제. 자, 3차식입니다. 어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q, r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니까, 또는 밑에 80번 문제 보니까 이거 이용해서 나누고 있네 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된다고? 3차식을 나눴습니다. 그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누구와 누구를 모두 물어봅니까?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얘네 못 써서 당연히 직접 나눗셈을 하면 됨. 이라고 넘어갔으면 좋겠음. 그리고 두 번째,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그래서 너네가 아마 이거 푸세요 하면은 이거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 여기에 x 쓰냐 여기에 x 쓰냐, 어쨌든 x를 썼다 치면은 여기에 막 2x의 3승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해서 둘이 빼고 뭐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사실 이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음. 뭐 결국 직접 나눗셈을 뭐로도 쓴다? 나눗셈의 관계식.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채워지는지를 좀 가면서 썼으면 더 좋겠어. 일단은 뭐 전개를 해서 같아져야 되지. 그래서 뭐다? 2x가 들어가야 일단 2x 3선 최고창이 맞아지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2창이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래서 뭐야? 얘 현재 마이너스 2예요. 여기서 뭐 나가겠네? 마이너스 1 나와야 계속 맞겠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제 1창과 상수항이 안 맞지. 그럼 1창과 상수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x여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 1 나왔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2x가 더 필요하지. 그걸 뒤에 붙여주고 마지막 상수항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4. 그러면 얘가 지금 몫이고 얘가 지금 r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나중에 빠를 겁니다. 당신들이 뭐 직접 나누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얘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결국 뭐다? 양변을 동일하게 만들면 된다. 나는 그래서 나눗셈 관계식을 훨씬 많이 쓸 거예요. 특히 이제 상위권 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 알았음? 됐음? 자, 그러면 이번에 당신들이 좀 풀어주세요. 몇 번을 풀어보냐면 81번, 82번 두 개. 기기. 가볼까? 자, 81번 가봅시다, 여러분. 다음 같은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결국 목도 구한다, 그치? 몫을 구하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정리는 절대로 아님. 자, 근데 여기서 뭐 하자? 일단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 해주세요? 당연히 조립제법을 쓰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네. 이거는 뭐 하자? 직접 나누자. 그래서 내가 아까 풀이 다 지워버렸네.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때? 4번, 5번에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치? 어떤 거? 예를 들어서 4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눠주세요. 누구로?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제 최고차항부터 맞춰갑시다. 4x의 3승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끼리 곱한 거밖에 없음. 그래서 얘는 반드시 2x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항, 2차항 6이네.
여기서 지금 현재 4가 나오니까 여기서 뭐 나와야 되겠다? 2 나와야겠다. 그럼 여기는 뭐네? 자동으로 플러스 1.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 1차항과 상수항 맞추러 가자. 1차항 여기서 마이너스 2 나오고 1차항 여기서 2 나오니까 0 없어져 버린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x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나머지에서 마이너스 x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여기 뭐 필요해? 플러스 2가 필요하겠다. 그치? 맞게 썼지? 뭐야 틀렸네? 그럼 답은 4번이네 그냥. 얘가 틀렸다 그쵸? 답은 일단 4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조립제법 혹시 쓴 사람? 아, 다들 그냥 나누기로 했니? 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 그치? 조립제법. 조립제법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2번으로 가자. 2번. 3창의 개수, 2창의 개수, 1창 없으니까 비워두고 상수항까지. 얘를 뭐로 나누는 거? x-3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써가지고 여기서는 뭐하고?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뭐하고? 곱해서 올라갑니다. 그쵸? 이렇게 써야 되나? 그래서 뭐야? 3 곱하기 1, 3. 그럼 여기서는 뭐? 이번에는 더하고 7, 21. 더하면 21. 왜 이래? 왜 이렇게 커져? 나 뭐 잘못 썼냐? 56이네. 맞네. 뭐야? 63.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얼마? 56. 그래서 몫은 이 개수를 갖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1 맞고 나머지 56 맞고. 이거 쓸 줄 알지? 요거 당연히 써야 됩니다. 뭐니까 1차수 나눌 때 조립제법 써야 되니까. 자, 근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3번. 3번 어떻게 되죠? 3번. 똑같이 간다. 3창의 개수, 2창의 개수, 1창 없으니까 0, 상수항 3. 그래서 요거 써야 되는데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예? 3분의 1 아닌데? 마이너스 3분의 1 항상 뭐 쓴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마이너스 3분의 1을 쓰고 그래서 뭐 하자? 그대로 내려와서 3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9 곱하면 3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 그래서 답을 보려고 하니까 어머 나머지는 맞는데 몫이 틀렸다 그치? 자 조립제법을 여기 다시 한번 잘 보면 내가 뭐라 써놨어? 나머지 정리는 그냥 1차식으로 써놨는데 모든 1차식 다 포함. 근데 조립제법은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 거?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나와 있는 3과 마이너스 9와 3은 뭘 써보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보면은 3x의 3승 마이너스 8x의 제곱에 플러스 3을 나눴지. 누구로? 얘가 들어가면 0되는 1차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개수가 뒤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얘를 3x 플러스 1로 나눗셈으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뒤에서 뭐 하자? 개수 3을 넘겨주자. 그래서 3 나누고 3을 곱해서 얘가 3x 플러스 1이고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몫은 이게 맞습니다. 답은 3번이 아니야. 3번 맞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하세요. 조립제법을 쓰는 것 자체는 좋음. 아마 외우고 있는 사람들 외우고 있을 거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3인 걸로 나눴을 때는 몫을 그 3으로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2인 놈으로 나눗셈을 우리가 조립제법을 풀었다면 몫을 2로 나눠줘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요거 하나 더 조심하고 근데 나는 뭘 좋아하냐면요. 그걸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문제가 어디냐면 바로 요 문제에서 식변형이라고 나는 부를 거야. 그 식변형 하는 파트를 정말 많이들 틀려오거든. 그래서 나는 조립제법에서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서 식을 변형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야. 즉, 이 식 자체를 좀, 이 풀이 자체를 좀 쓰기를 원합니다.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이 몇 번, 그 다음에 몇 번 풀었냐? 82번 말고 82번은 뭐지? 87번 풀었지? 자, 87번 풀 때 역시 비슷하게 가볼게요. 자, 나누어지는 방식 px가 있습니다. x-3분의 1로 나눠달래요. 몫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기는 함. 근데 나누어지는 px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당연히 불가능하거든. 나누는 식을 알 때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나누어지는 식을 모르잖아. 그럼 뭐 해주세요? px를 나누자. x-3분의 1로. 그때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뭐예요? r이라고 썼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똑같은 px를 그대로 px를 뭐 해주세요? 3x-1로 나눈 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동일하게 봐야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바뀌었네? 얘가 3배가 됐네. 없던 3배 내 맘대로 곱하면 식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3분의 1 다시 곱해서 뒤에는 뭐야? 3분의 1 qx 플러스 r이 되겠지. 자, 지금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봄. 답은 일단 2번. 근데 이 변형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에서 점점 차이가 날 거다. 알았죠? 자, 그거를 한번 풀어보자. 몇 번? 89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2번은 일부러 설명 안 했다. 그냥 한 번 더 해보라는 의미로 그냥 던져준 거라서. 89번이랑 90번도 푸세요. 알았죠? 만약에 89번 모르겠으면 90번 그냥 냅둬놔. 봅시다. 자, 89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식변형 문제다. 자, 뭐냐면 나누어지는 px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px가 x 플러스 1에 3승으로 나눴어. 몫은 몰라? 말 안 함. qx라고 잠깐 잡을까? 나머지가 뭐래요? 2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똑같은 px를 한 번 더 나눗셈을 하고 있다, 그치? 똑같은 식을 나눈 셈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나누는 식이 바뀌는 문제들이 바로 식변형 문제들입니다. x 플러스 1에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의 문제는 좌변 자체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을 그대로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알고 가자. 얘들아 123이라는 수가 있었어. 5로 나눴어. 그러면 뭐야? 5, 20 5, 4, 20 나머지 3. 그래서 몫이 24예요. 나머지가 3이에요. 이게 정확한 제대로 된 나눗셈이다. 그치? 자, 근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123이라는 수가 있었어. 5로 나눴어. 응. 5, 20 하고 여기를 5, 3, 15 해서 8로 썼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라는 123이라는 수를 5로 나눴어요. 몫이 24예요. 나머지가 3입니다. 5. 얘 같은 경우는 123을 5로 나눴어요. 23이 몫이고요. 나머지가 8이라고 쓴 거야.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되면 이거는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지. 그치? 근데 나눗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라고 할 때는 우리 뭐하니? 검산식을 쓰잖아. 지금 검산식 썼지? 우변 계산해봐. 123이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자. 이거는 지금 나눗셈 자체를 아예 계산 실수를 한 거는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누는 수보다 아직 나머지가 더 커. 하지만 나눗셈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나눗셈이 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분명히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큰 수가 또는 같은 수가 나온다면 나눗셈이 틀린 게 아니라 덜 끝난 상황.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이 덜 끝나 있는 나머지를 한 번 더 뭐 해줍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는 수 5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8을 5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3이 되잖아. 그럼 이제 요 녀석을 묶어버리면은 그때 제대로 된 나눗셈이 나오게 되어 있어. 알았죠? 아예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놈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작아야 돼? 뭐가 작아야 돼? 나눗셈이 제대로 끝났다. 차수가 작아야 된다. 그치? 그 말은 나머지가 차수가 좀 더 크다면 나눗셈을 틀린 게 아니니까 더 하면 돼. 뭐? 나머지 부분만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저기로 돌아가 볼까? 우리 지금 이 식 자체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x 플러스를 하나 어디 갔어? 사라진 게 아니라 몫으로 넘겨놓은 거지.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봐요. 나눗셈이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얘가 나누는 식, 얘가 몫이라고 생각을 해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면은 맞아, 틀려. 틀렸지. 왜? 나머지가 차수가 너무 커.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로 나누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어떤 식 변형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냐면은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둘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몫이 2가 됐고 나머지는 개수 맞추기로 들어가면 되고 암산 이 정도는 해도 되죠? a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 있던 4는 없애주고 상수항 1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주면 된다. 그렇지?
이게 제대로 끝난 나머지 얘랑 얘가 이게 아니라 얘가 더해져서 뭐 한 번 더 쓸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남은 게 x 플러스 1 곱하기 qx와 뒤에 있는 2가 더해져서 이게 몫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는 a-4의 x-1만 딱 들어가면 돼. 이런 식 변형을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되게 많이 써주게 될 거야. 다시 한번. 나머지가 크기가 너무 커. 수로 크든 차수가 크든 크면은 나눗셈이 틀린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만 더 나눠주면 된다. 알았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나머지는 뭐다? x 플러스 b래. 그래서 얘가 뭐다? x 플러스 b래. 그럼 끝났죠? a는 5, b는 마이너스 1. 끝. 그럼 답은 뭐야? 4냐? 4번이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어요? 자, 그런 식 변형 한 번 더 해보자. 그게 아까 몇 번 풀라고 했어? 지워버렸다, 번호. 90번이야? 왜 안 넘어가? 요거 오늘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일단 필기부터. 89번을 응용하는 문제는 아니고 89번과 같은, 아까 87번과 같은 문제랑 조금 다른 유형. 비슷한데 살짝 시작이 다른 유형. 아까랑 지금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은 나누어지는 식이 px입니다. 뭐로 나눴어요? 2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때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뭐예요? r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똑같은 px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게 다른 거지. 그래서 뭐 했다? 이번에는 x px를 나눠보자. 맞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좌변이 똑같아야 되는 게 지난번 유형이고 좌변, 나누어지는 식이 달라진 게 이번 유형이야.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뭐 한다? 양변에 x를 곱하는 게 이번 유형이에요. 그럼 x를 곱해보자. 2x 플러스 1 곱하기 qx. x를 먼저 쓸까? x 곱하기 qx. 그 다음에 더하기 rx. x를 뭐 괄호를 치니? rx. 자, 근데 이거를 뭐 해보자? 나눗셈을 뭐로 바꿔보래?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는 걸로 바꿔보래. 수업 끝내라는 수업 종이냐 이거 지금? 네, 됐죠? 자, 어쨌든 그러면 뭐다? 요 녀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일단 2분의 1을 붙여주고 없던 2분의 1을 내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2를 다시 곱하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뭐예요?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뒤에는 뭐야? 2x 곱하기 qx 쓰고 자, 얘를 내가 몫인가? 라고 의문을 가져보고 싶음. 근데 맞아, 틀려. 틀렸지. 왜?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차식이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을 합니다. 초록색 쓸까? 그러면은 계수 맞추기 위해서 몇 배? r배. 그러면 상수항이 안 맞네. 뭐 하자? 마이너스 2분의 r.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거 몫은 틀렸고 이거를 한 방에 싹 묶어서 바뀌게 된 게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게 2x qx 그 다음에 플러스 r까지 가서 얘네가 몫이 된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에는 뭐 들어간다? 마이너스 2분의 r 얘가 통째로 나머지. 끝. 그럼 답은 뭐니? 3번이니? 3번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나누어지는 식이 바뀌는 문제 하나, 나누어지는 식이 똑같은 문제 하나에서 두 가지 유형의 식변형 문제들이 있는데 좀 자유롭게 너희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우리 반 같은 경우에 공수2는 아직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공수2 반은 사실은 처음 하는 애들도 많고 조금 성적이 낮은 애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는 공수 1반 같은 경우는 아니야? 아니라고 가르쳐준 거 아니죠? 잘하는 친구들만 좀 대부분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우리 학원에 있는 공수 원반 중에 좀 그래도 잘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2학년이 됐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나머지 정리들까지 몇 개 좀 싹 정리 좀 해주려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뭐 진짜 내 욕심 같아서는 이 수업 하나만 잘 듣고 겨울방학부터 학원 안 다녀도 너희들이 100점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고 싶기는 하고 원래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희들 잘 따라오네. 그래서 조금 실력을 좀 더 수준을 좀 더 올려볼게요. 알았죠? 기본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알았지?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정리 나가보고 다음 시간부터가 아무튼 좀 많이 중요한 유형들이 많이 나올 거다. 중요한 단어들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이런 것처럼 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라서 그냥 뭐 이미 내가 안 해도 당연히 너희들이 배워왔고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기출 문제들에서 여기서 만나지 않은 문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아까 말한 대로. 알았죠? 빠이빠이. 잘 가요.